3년 만에입니다. 무엇이 3년 만에냐 보겠습니다. 2억 뇌물수수 혐의 문 전 대통령 기소. 어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2억 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. 대체 2억을 언제 받았다는 거야? 라는 생각할 수 있는 다음 기사 볼까요? 네, 사위가 받은 급여는 뇌물이다라는 거예요.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돼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받았다는 게 아니고 이경민 변호사님,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급여를 이상직 전 의원한테 받았는데 그 급여를 받은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 뇌물을 받은 거다. 근데 사실 언뜻 시청자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. 아니 본인이 안 받고 사위가 받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대체? 그럼 사위가 잘못한 거 아니야? 받았다고 해도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공동체라는 그런 이제 논리가 있는데 네. 이게 이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당시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서원 씨한테 이제 그 금전적으로 지원을 했던 부분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제 경제적 공동체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. 이 논리로 갔거든요. 네.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사위가 어쨌든 이런 급여나 아니면 주거비 명목으로 돈을 2018년 8월부터 이제 2020년까지 그때 당시 이제 2억 1,7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, 근데 그때 당시에 문 전 대통령이 딸에게 이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가 네. 선모 씨가 그 취업을 하고 나서는 그 경제적 지원을 끊었다라는 말이거든요. 그러면 그 부분은 결국 이제 이 사위가 취업을 하면서 급여 및 주거비 명목을 받았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지원을 했어야 되는 그 생활비를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 결국 이제 경제적 이익을 문 전 대통령까지 취한 게 아니냐. 네. 그런 논리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특가법의 뇌물수수죄로 지금 기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 내외한테 생활비를 줬었는데 사위가 취업이 돼서 이상직 전 의원한테 돈을 받으면서 주던 돈을 안 줘도 되게 됐으니 사실상 그게 그 돈 아니겠느냐. 그래서 사실상 뇌물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지금 그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. 네. 근데 관련해서 어제 윤건영 의원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.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? 평산마을에 계시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아래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이다.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.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. 네. 문재인 전 대통령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지금 입장을 낸 거죠.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한 거에 대한 보복 기소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또 어제 이 입장을 보고서 일각에서는 윤형걸 대표님 네.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.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한 거에 대해서 뭐 검찰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뭘 기소를 한다거나 하면은 아프겠지만 이거에 대한 보복으로 왜 굳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이거 한다고 민주당이 혹은 이재명 후보가 아파할까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그런 면이 있죠.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수사 기소를 안 하고 시간을 끌었습니다. 저는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든 안 했든 검찰총장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잖아요. 네. 그때 사실은 성장해서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좀 박차를 가하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뭐 정치 보복이라는 논란을 어떻게 보면 검찰이 좀 자초한 거죠. 이게 2019년에 그때 이 곽상직 의원이 먼저 국회에서 터뜨린 겁니다. 벌써 6년 된 거예요. 네.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지가 3년 4개월. 네. 그동안에 수사를 미기적 하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파면당하고 또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임박해서 갑자기 저렇게 기소하니까 정치 검찰에 대한 오해가 불신이 많이 싹 트는 거죠. 또 하나 좀 봐야 될 거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뇌물죄라 이번에 기소됐지만 형사 피고인으로서는 6번째 대통령입니다. 특별감찰관도 임명 안 하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자유롭지 못한 거죠.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
청와대 대통령실 운영 체제에 대한 무슨 문제가 좀 근본적으로 제기돼야 하는 거 아니냐. 민정수석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딸 문다혜 태국 이주를 해서 직접 가서 집도 알아봐주고 뭐 취업도 시켜주고 경호원도 파견하고 돈 심부름까지 다 한 게 지금 나타났어요.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문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좀 시급하게 좀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. 박근혜 전 대통령 있잖아요. 네. 그 최서원이 정유라 딸 정유라한테 삼성이 말 사준 거 이거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그때 형 받았잖아요. 네.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몰랐다고 입 싹 닦겠죠.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. 빠져나가기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이 윤 대표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타이밍도 지금 이게 대선 앞인데 지금 타이밍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게 맞느냐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처럼 이게 처음에 얘기가 나온 건 한 6년 됐고요. 그리고 시민단체 고발하고는 한 3년 4개월, 5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라는 결과가 지금 나온 건데 이경민 변호사님. 그래서 이게 보통 요 정도 규모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게 3년, 5개월 이 정도가 맞는 거냐, 너무 늦은 거냐, 적당한 시기인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? 사실 뭐 검찰이 의지를 갖고 한다라고 하면 네. 뭐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하고 사실은 이제 뭐 진행을 빠르게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또 이제 들으려고 했었는데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제대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제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려고 했는지 그게 또 중요할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소명이 조금 이제 없었다 보니까 네. 아마 조금 시간이 조금 지체된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. 추가로는 뭐 이 부분에 있어 입증을 할 수 있는 뭐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당시에 뭐 이 채용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정말 능력이나 그런 자격이 있었는지 네. 그 채용된 이후에는 뭐 어떤 일을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이 또 시간이 또 길어졌을 수도 있고요. 그래서 뭐 여러 사정들을 사실은 이제 뭐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걸릴 만한 사안이냐라고 하면은 조금 뭐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뭐 이런 특수성도 있어서 좀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 지금 말씀처럼 의지를 갖고 한다 그러면은 뭐 속전속결로 갈 수도 있기야 있었겠으나 지금 보면 아까 저희 살짝 지금 이 검찰이 뭐 얘기가 나오죠. 뭐 지금 이 질의서를 보냈는데 답이 안 오고 오라고 했는데 뭐 거절을 하고 몇 번 거부를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좀 시간 소요도 있었고 그런 것도 좀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.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근데 관건은 사실 아까 저희도 이게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로 가는 거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로 간다는 게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? 이 사위급여는 문의 뇌물, 문 인지 여부가 재판에 쟁점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. 근데 아까 살짝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례가 같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경민 변호사님, 그 이재용 이 삼성전자 이 회장이 지금 현재 이 최서원 씨의 딸 이 정유라 씨한테 말을 사준 거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몰랐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거나 죄로 좀 인정이 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. 근데 그렇다고 따지면 또 인지 여부가 쟁점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. 그렇죠. 이제 그 공무원이 사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태에서 뇌물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뇌물죄가 되는 건데 네. 직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뭐 이제 당시 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네. 근데 그 뇌물을 수술했을 때 과연 이 서모 씨가 지금 취업을 하는 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나는 몰랐다라고 하지만 이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봤을 때 모를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지를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네.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와는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네. 문 전 대통령이 일단은 인지를 못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면 그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입증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 전 대통령이 인지를 하고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어쨌든 입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아가서 아까 이제 경제적인 공동체 그래서 나는 어쨌든 딸한테 이런 생활비를 주고 있는 그 관계가
뭔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엮여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, 단절된 관계다라는 걸 또 입증을 하게 되면 그러면 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수익을 얻은 거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. 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입증이 돼야 될 부분들이 뭐 인지 여부도 중요하고요. 그리고 경제적 공동체 인지 여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지금 입증이 돼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딱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적확하게 비유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뭐 주장이야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검찰이 증거로 제시를 하면서 알고 있었지 않느냐 전혀 모르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또 죄로 성립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는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침 또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회에 옵니다. 네, 양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. 오늘 국회에서 4.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이 있습니다.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해서 기념사를 할 예정인데 최창일 교수님,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라는 거죠. 이미 이제 저 기소에 대한 입장은 좀 밝혔잖아요. 아까 윤건영 의원의 전원에 전원으로. 의해서 얘기를 했어요. 근데 네. 저 판문점 선언 기념식에서 저 검찰 기소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 것 같아요. 아마 기자들이 기다리긴 할 기다려서 거거든요. 묻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네.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얘기한다? 저는 안 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안 할 것 같고요. 예측이라는 게 워낙 뭐 요즘 할 게 많아서 근데 그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지금 검찰이 말이죠. 대선 앞두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년 5개월 6개월 끌다가 말이죠.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보기엔 너무 전격 기소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번개 기소예요. 제3자 뇌물죄 같은 걸 적용하려 하는 것 같은데 제3자 뇌물죄는 현안이 딱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암묵적으로라도 뭘 주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라온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건 그런 걸 입증하기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. 제가 법률가는 아닙니다만. 그래서 이게 과연 공소유지가 될 수 있을까? 다시 말해서 검찰의 정무적 판단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. 정권이 만약 바뀌게 된단 말이죠. 그렇게 된다면 검찰이 이거 기소 못할 확률이 높잖아요. 그러니까 정권 교체되기 전에 빨리 하자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지. 그래서 뭔가 급하게 서둘러서 한 것 같고 지금 제가 알기는 기록을 이제 등사를 신청했다는 거예요. 근데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가 됐다는 건데 물론 그동안에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의 정무적 판단도 그렇고 공소 유지를 해낼 수 있을까?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 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. 예. 네. 검찰이 공소유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좀 봐야 된다. 나는 좀 회의적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.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련된 얘기를 할지 안 할지도 또 관전 포인트입니다.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